안녕하세요. 발전소설, 소설 채널의 소윤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기적 관성을 역학적 관성과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력 계통이 발전기의 회전으로부터, 즉 교류 정연파로 이루어진 전력 계통이 아니라 삼각파 혹은 사각파로 만들어진 전력 계통이었다면 과연 지금의 전력 계통이 우리가 아는 전력 계통이었을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또 그런 관점에서 발전기의 회전 운동은 정기적 관성의 근원은 될 수 없지만 우리 지금 전력 계통의 다양한 현상의 원인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썰은 역률, 파워 팩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정기 직군이 아닌 타 직군 동료가 역률이 뭐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실제로 제 주변에 전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차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차장님이 어느 날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역률이 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껏 이 역률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여러 전기 직군 동료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 수준으로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가 역률에 대해서 내가 물리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금은 엉뚱한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관련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료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역률을 뭐라고 배우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왜 역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일단 역률이란 단어 뜻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힘력자의 비율 율자를 사용을 했죠. 힘의 비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정기적 역률은 당연히 정기적 힘의 비율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역률이란 뜻을 힘의 비율이란 관점에서 한번 역학적 역률과 정기적 역률을 비교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판서를 통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1과 일률의 개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 워크일 거고요. 그리고 일률은 뭔가요? 우리가 잘 아는 파워죠. 이 그림 계속 제가 조금 지겹게 그리고 있지만 질량 M의 물체가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힘의 E를 구할 때 힘이 물체의 이동 거리와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 F 코사인 세타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1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1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곱하기는 사실 다트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FD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1의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힘은 뉴턴일 거고 거리는 m입니다. 거리 미터죠. 이거를 우리는 줄의 단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힘과 거리를 바로 곱하는 게 아니고 다트 연산자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다트 연산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힘이 이동한 거리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힘만이 에너지 전달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트 연산자를 박건배 기술사님이 물리적 의미로 효율을 뜻한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 한번 적어보면 에너지 전달 시 이동거리와 같은 방향의 유효한 힘만이 작용한다. 때 역학적 역률 코사인 세타가 발생한다. 이게 역학적 역률이죠. 힘이 에너지 전달 시 힘이 물체의 이동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힘만이 유효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코사인 세타가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추가로 일률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률 파워. 일률은 당연히
그 2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리고 워크는 앞서서 힘과 d와 코사인 세타라고 했고, 시간분의 거리는 속도니까 v의 코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도 개념이 나오니까 인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류를 파워는 2를 얼마나 빨리 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일률의 개념입니다. 1과 일률의 개념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단위를 살펴보면 1은 당연히 아까 줄이라고 했고 시간이니까 이게 와트가 됩니다. 일률의 단위가 와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파워, 일렉트리컬 파워, 전력의 단위로 와트를 쓰잖아요. 그 얘기는 전력은 1이 아니고 1율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타직군 분들은 잘 몰라서 종종 물어보곤 하죠. 전력은 1이 아니고 1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셔야 될 게 단위 와트란 개념이 전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사실은 역학에서 시작이 됐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인류이라는 개념 자체가 산업혁명 당시 이제 증기기관이 발달했잖아요. 그때 이제 인류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이 됐고, 그 당시에는 홀스 파워라는 이제 마력이라는 개념이 처음 적용이 되었고, 추후에 인류에 대한 표준 단위를 이제 설정할 때 와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와트라는 단위를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다음으로 정기적인 일과 일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그냥 간단하게 이러한 R과 L로 구성된 회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V 페이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압과 전류를 페이저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V 페이저 그리고 I 페이저가 있고 여기 세타. 지난 시간에 전류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압과 같은 방향의 동상의 전류를 유효 전류라고 하고 전압과 90도 뒤진 위치의 전류를 무효 전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전력, electrical 파워입니다. 워크가 아니고 파워예요. 파워는 앞서서 1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력 P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압과 유효 전류의 곱이죠. 그러면 VI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볼트는 줄 퍼 세크라고 했어요. 단위 양전하가 한 일의 양을 뜻하니까. 그리고 줄은 뉴턴 미터라고 했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쿨럼 퍼 세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둘을 곱하면 쿨럼이 이렇게 날아갈 테니까 뉴턴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이게 줄 퍼 세크가 될 거고 앞서서 얘기한 와트가 나옵니다. 전력이 1이 아니라 1율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단위로도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력이 1율이면 정기적 1은 뭔가요? 잘 알고 있죠, 우리? 전력량이라고 하죠. 전력량은 워크니까 전력량은 당연히 전력 곱하기 시간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와트시 라는 단어를 개념을 여기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역학적 일과 일률, 정기적 일과 일률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역학적 역률과 정기적 역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역학적 역률이 있고 정기적 역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림을 좀 많이 그려봤지만 힘이 이렇게 작용을 했을 때 D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요. 이동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유효한 힘만이 워크에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1은 F.D가 되는 거고 FD 코사인 세타 역학적 역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말로 조금 풀어보면 역학적 1에서는 물체의 에너지 전달을 위해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운동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그 유효한 힘만이 일에 관여한다. 뭐 말이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체의 에너지 전달을 위해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유효한 힘만이, 이 유효한 힘이 F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게 일에 관여한다. 그럼 역학적 역률은 힘과 운동 방향 아니면 이동 방향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기적 역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전기장이 있어요. 전기장이 있다고 했을 때 플러스 양전하가 있습니다. 플러스 양전하가 있고, 만약에 양전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요. 전류가 되겠죠. 물론 전류의 흐름은 음전하의 흐름이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전개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유효한 전류만이 에너지에 관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P는 파워입니다. VI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IP가 I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전기장은 바꿔 얘기하면 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기적 역률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면, 역학적 역률에서는 물체가 이동을 했지만 정기적 역률에서는 전하가 이동을 하겠죠. 전하가 에너지 전달을 위하여, 여기서 에너지는 당연히 정기적 에너지겠죠. 전하의 운동 방향. 이게 뭔가요? 전류죠.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의 전기력. 여기서의 전기력은 전압이랑 같은 거라고 전기적 관성 편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은 방향의 여기에 유효한 전기력만이 일에 관여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역률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앞서서 얘기한 역률은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의 유효한 값을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역학적 역률과 정기적 역률을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역학에서의 힘에 대응되는 게 전압이고, 그리고 이동 방향과 대응되는 게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전류의 방향과 동일한 전압만이 일에 관여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사실 우리는 전압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압원으로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기적 역률은 역학적 역률과 같이 전기력, 이게 전압이죠. 전기력과 전하의 운동 방향. 전하의 운동 방향은 전류입니다. 운동 방향의 비율이다. 제가 서두에 역률이 힘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힘의 비율의 관점에서 역학적 역률과 정기적 역률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역률이란 개념을 힘의 비율이란 뜻에서 역학적 역률과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기계차장님께서 역률에 대해서 제게 질문했을 당시에 저는 딱 이 정도 수준에서 답변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힘의 비율이란 관점에서 역률을 설명을 드렸을 때 역률에 대한 물리적 의미를 100% 이해를 하셨어요? 저는 제 스스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러면 역률의 물리적 의미가 정확히 뭘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썰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면 역률 코사인 세타, 역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전기를 배울 때 이러한 삼각형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이는 유효 전력 P와 무효 전력 Q로 이루어진 이건 전력 삼각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의 각을 전력 각이라고 합니다. 사실 파워 앵글이라고 하면 상차각을 이제 뜻하는 건데 여기 그냥 제가 임의로 전력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나는 삼각형이 R과 X로 구성된 임피던스 삼각형이죠. 그때의 각을 임피던스 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또 제가 앞서서 계속 전류를 유효 전류와 무효 전류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죠. 그때의 각을 위상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코사인 세타에서 나오는 힘의 비율을 뜻하는 세타, 이 세타가 전력각 세타와 임피던스 세타, 그리고 위상각의 세타, 전부 다 동일한 거죠. 이 전부 다 동일하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률인 코사인 세타는 여기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력 삼각형에서는 희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 될 거고, 임피던스 삼각형에서는 임피던스분의 저항, 그리고 총 전류분의 유효전류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코사인 세타만 봤을 때 삼각형, 전력 삼각형, 무슨 임피던스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이 밑변인 이 x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유효전력, 저항, 유효전류, 이 값이 중요하다고 코사인 세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역률은 유효전력과 저항과 유효전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역률을 이렇게 전체분의 x값의 비중이란 뜻에서 역률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역률에 대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역률이라는 개념을 역학적 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역학적 역률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코사인 세타를 제가 역학적 역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역학에서 나온 이 코사인 세타를 역학에서는 역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놀랍게 역률이라는 그 개념은 이 전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왜 역학에서도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전기에서도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역학에서의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 전기에서 나오는 코사인 세타만 역률이라고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 저는 역률, 파워 팩터가 이 X축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Y축, 이 Y축인 무효전력, 리액턴스, 그리고 무효전류인 이 Y축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역률의 개념의 키가 유효전력, 저항, 유효전류에 있는 게 아니고 무효전력, 리액턴스, 무효전력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영상이 길어져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